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향기 꽃바람을 가득 싣고 찾아든 꽃바람 여인 김영숙입니다. 봄이면 아카시아 향이, 여름이면 치꽃 향이, 가을이면 국화꽃 향기가. 꽃향기는 계절이란 옷을 갈아입고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며 감성을 자극해 줍니다. 자, 오늘도 자연한기 가득 싣고 즐거운 꽃바람 맞아볼까요? 오늘의 첫 곡으로 015B의 단발머리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꽃바람 여인 김영숙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꽃바람 여인은 여러분의 참여와 사연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이름 꽃바람 여인처럼 재밌고 상큼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왜 꽃바람 여인이냐고요? 저의 오랜 직업이 플로리스트인데요. 여러분들께 그날에 맞는 예쁜 꽃들의 이야기와 꽃향기 나는 음악과 사연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꽃바람 여인이랍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방금 들으신 곡은 015B의 단발머리였습니다. 자, 오늘처럼 특별하고 재밌고 축하하고 싶은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제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코너는요, 특별한 날 특별한 꽃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꽃은 매일매일이 특별한 여러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두 번째 코너는요,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이 코너에서는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음악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자,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샤이니의 스탠 바이 미와 최연재 너의 마음 내게 준다면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앱을 다운받으시는 곳에서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위와 아래에 보이시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앱으로 보시거나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 모두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방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코너 특별한 날 특별한 꽃 시작해 볼게요. 특별한 날 특별한 꽃은 매일매일이 특별한 여러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플로리스트인 제가 오늘의 꽃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그냥 꽃이 아니라 특별한 꽃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꽃과 함께 들으면 좋은 음악들을 소개해주는 코너인데요. 자, 그럼 꽃바람 여인이 알려주는 그날의 탄생화 이야기 지금 출발해 볼게요. 예쁜 꽃말과 함께 꽃에 어린 전설, 신화 등을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오늘 5월 11일 탄생하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꽃말은 성공, 유혹인데요. 이 사과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로 보통 4개의 사과 이야기가 있어요. 운명과 세상을 바꾼 사과 이야기. 제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사과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입니다. 성서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하느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던 한 열매를 훔쳐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가 먼저 과일을 따서 먹고
아담한테도 먹으라고 권하죠. 이 나무 열매가 사과입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풍요를 약속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남자인 아담은 힘든 노동에 짐을 지게 되고 여자인 이브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먹으면서 인류 역사는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단순히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신의 지배에서 독립해 자아를 가진 인간, 지혜로운 인간으로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서양 문화를 이루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인 그리스도교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과 이야기로는 파리스의 사과 또는 황금 사과로서 유일하게 신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브라의 여신 에리스는 연애석 한복판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쓴 황금 사과를 던짐으로써 신들에게 소외당한 데 대한 영특한 복수를 합니다. 헤라와 아프로디테와 아테나 세 여신은 모두 황금 사과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신들의 싸움에 휘말리기 싫었던 제우스는 세 여신을 아테네 산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제우스의 양떼를 돌보던 양치기 파리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판결하는 일을 맡깁니다. 세 여신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파리스에게 서로 다른 제안을 합니다. 헤라는 권력과 부를,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영광과 공명을,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맡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스의 선택은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오스의 아내인 헬레네로 이미 결혼을 한 여자였지만 파리스는 헬레네를 설득해 트로이로 데려가고 이로 인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사과로서 세 번째 사과 이야기는 윌리엄 텔의 사과입니다. 독일의 극작가 실러는 윌리엄 텔이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14세기 스위스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 머리 위에 올려놓은 사과를 화살로 맞춰야 하는 운명을 계기로 윌리엄 텔은 오스트리아 함스부르크의 지배에 맞서 싸워 스위스의 독립을 이끌게 합니다. 윌리엄 텔의 사과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거부하며 약소국의 독립운동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었답니다. 네 번째 사과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1665년 영국에는 전염병이 돌아 캠브리지 대학도 18개월 동안 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학생이었던 뉴턴은 어머니가 사는 작은 마을로 돌아가 연구에 전념하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유명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뉴턴 이전에도 서양 사람들은 땅과 하늘 두 개의 세계로 뉴턴 이전의 사람들은 땅과 하늘 두 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물체를 떨어뜨린 후 낙하시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케플러에 의해 행성의 운동도 알려졌지만 갈릴레이의 지상운동과 케플러의 하늘에서의 운동은 서로 다른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뉴턴의 사과는 이 두 운동이 결국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사과 이야기에 현대는 한입 베어먹은 사과 이야기를 더하여
5개의 사가 이야기로 얘기한답니다.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어 정보혁명을 겪으면서 급속한 사회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현대사회의 변화의 원동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1인 1PC 시대가 꿈처럼 멀게 느껴졌던 것이 불과 20여 년 전이었는데요. 지금은 손안의 PC로 통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손에 아이폰의 매력을 쥐어준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뉴턴의 사과를 잊게 하는 5번째 사과가 아닐까 싶네요. 세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 사과 이야기 재밌었나요?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W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와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코너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 시작해 볼게요.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적인 사연도 좋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좋고 어떠한 이야기도 좋아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좋은 음악들도 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타계한 천재 가수 프린스의 퍼플레인을 가져왔는데요. 얼마 전 사망 뉴스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프린스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션 중 하나입니다. 흑인 뮤지션 중에서는 아마 마이클 잭슨 다음이라고 봐도 좋을 듯한데요. 프린스의 본명은 프린스 로저 넬슨입니다. 1958년 6월 7일생으로서 사망 나이는 57세입니다. 1958년생 동갑내기 팝스타인 마이클 잭슨, 마돈나와 함께 58년 개띠 삼총사로 불리며 1980년대를 풍미했던 사나이, 1980년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에게 도전장을 던졌던 유일한 라이벌이었죠. 1958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태어난 프린스는 7살 때 이미 작곡을 했을 정도로 비범한 아이였답니다. 1978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펄류는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79년도에 발표한 2집 프린스가 플래티넘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의 이름이 대한민국 포털에까지 뜨는 이유는 80년대 미국 팝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마이클 잭슨, 마돈나와 이름을 함께 올릴 수 있는 사람이죠. 프린스가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떠한 한 장르로 특정 짓기 힘든 그만의 음악 세계, 그리고 그는 독학으로 악기를 공부해서 30가지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악기를 프로급으로 다루었고 제프백이 극찬을 해줬을 정도로 훌륭한 기타리스트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베이스까지 잘 다루어서 당대의 많은 뮤지션들이 프린스의 베이스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프린스의 음악 가사들이 상당히 노골적이고 그의 성향 역시 천재답게 굉장히 거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천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극찬을 잘하지 않은 신해철이 라디오 프로에서 20세기의 흑인 모차르트다 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프린스 히트곡 중 최고는 아무래도 1984년도에 발표한 퍼플레인이겠죠. 프린스 사망 장소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카버 카운티 체너슨에 있는 페이슬리 파크 스튜디오라고 이름 지어진 프린스의 자택 엘리베이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답니다. 천재가 또 하나 사라졌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아픔이겠죠. 프린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은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요. 프린스의 사진들은 보기만 해도 뭔가 일반인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의 스타일을 현재 가수와 비교하자면 레이디 가가 정도로 비교할 수 있겠죠. 물론 무게감은 다르지만요. 앨범도 많이 냈지만 마돈나, 셀렌디온, 사카칸 등 유명 가수들에게 곡을 써주기도 했고요. 그 중에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작품도 있어서 프린스 음악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프린스는 키가 매우 작아서 항상 하이힐을 신고 다녔는데요. 157cm로 외소증을 제외한다면 아마 미국 남자 연예인들 중 가장 작은 사람일 것입니다. 평소에 힐을 너무 신고 다녀서 관절에 무리가 가서 진통제를 맞고 다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프린스의 종교가 여호와 증인인데요. 그로 인해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 프린스의 사망 원인 또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축축도 나옵니다. 외모 때문인지 프린스는 게이 루머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랍니다. 킴 베이싱어, 마돈나 등과 스캔들이 나기도 했고요. 자신의 백댄서인 마이테 가르시아와도 결혼을 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두개골 이상으로 뇌가 자라지 못하는 파이퍼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이라 일주일 만에 사망했답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순탄치는 못했어요. 프린스의 음악 세계가 난해하고 그의 행보가 파격적이며 무대에서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실제 성격은 소극적이고 낯도 많이 가린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들 마음속에 별이 되어버린 천재 뮤지션 프린스의 사망을 애도하며 좋은 곳으로 가길 빌어봅니다. 자, 프린스를 유명하게 해준 퍼플레인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프린스의 퍼플레인을 들어봤습니다. 청아하게 이어지는 기타 소리에 맞춰 쿵쿵 때리듯 내려치는 드럼 소리, 그리고 느리게 연주되는 음악에 빠르게 읊조리는 프린스의 보컬. 80년대에 이런 음악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정말 천재가 아니고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마이클 잭슨과 프린스가 있어서 삶의 감성을 더해줬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싸이의 예술이야를 들으셨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느낌 있는 따뜻한 방송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고 느꼈던 이야기들로 한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느낌 있고 감성적인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또 고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상큼하고 느낌 있는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만나는
꽃향기 품은 DJ 꽃바람 여인 다음 주에 뵐게요.